예, 저는 오늘 앞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의견을 공유해 주셨듯이 요 이영덕 작가의 역상 조각을 그 순간을 포착하고 물질화하는 시도로서 좀 얘기해 보려고 하고요. 그것의 동시대적 의미에 대해서 한번 이런저런 생각을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이 심포지엄 관련해서 첫 미팅을 가졌을 때요, 그 역상 조각의 시작으로 혹은 그 역상 조각의 전신으로 그 이영덕 작가의 80년대 중반 작업에 대해서 잠깐 이렇게 얘기를 나눴었고요. 이런 작업들이 되겠죠. 앞서 이제 설명해 주셨듯이 저는 비워진 덩어리와 이 채워진 덩어리가, 그리고 이 음각과 양각이 함께 있는 이 작품들에서 그 어떤 존재했었고 혹은 존재하지 않고 혹은 그것이 교차하는 이런 장면에서 그 이상한 시간성을 혹은 시차를 마주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제가 좀 전에 언급했던 이 시간성이나 시차라고 하는 것이 이 작업의 형식이나 내용에서 출발한 것일 수도 있겠지만, 또 동시에 개인적인 어떤 감상이지도 않을까, 개인적인 감상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언급했듯이 역상 조각이 1980년대 중반생이고요. 다행히 저보다 조금 어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상 조각을 떠올리면서 어떤 조각이 지나온 시간에 대해서, 혹은 제가 알지 못했던 혹은 알고 있다고 착각했던 어떤 역사에 대해서 그것을 감각해보게 되는 저 나름대로 어떤 개인적인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치 아주 오래전 누군가의 일기를 읽는 느낌이 들기도 했었고요. 그런 것들을 이제 돌이켜보면서 공부하면서 80년대에는 또 90년대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 미술계에는, 이 조각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를 좀 나름대로 사고를 해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조각의 물질뿐만이 아니라 어떤 이 시간에 대해서, 혹은 시차에 대해서, 혹은 그 물질의 시간성에 대해서, 혹은 시간의 물질성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동시대에서 이 시간을 감각한다라고 하는 건, 혹은 과거를 감각한다라고 하는 건 그렇게 쉬운 일 같지는 않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논의했듯이 이 시간에 대한 감각과 그 인식이 끝없이 분쇄되고 해체되는 시간으로 동시대를 사고하죠. 여러 물리적 조건과 토대가 디지털 이미지로 또 데이터로 전환되고, 그렇게 경험은 희미해지고 시간은 스스로를 망각하는 상태로 오늘을 인지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시간의 상실 혹은 역사의 상실에 관한 논의들은 오늘 미술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도시 전체를 어떤 역사와 맥락이 소거된 공간으로, 일종의 정크 스페이스로 말하면서 그 안에서 개인이 할 수 있는 유일한 행위는 쇼핑이라고 말하는 램크라스의 논의를 떠올려 볼 수도 있을 것이고요. 또 동시대를 오늘을 오래된 과거의 반복이라고, 일종의 좀비 타임이라고 말하는 할포스트의 논의를 떠올려 볼 수도 있겠습니다. 저는 이 논의들처럼 사실 과거의 흔적도 미래를 향한 출구도 없는 게 어떤 오늘의 성질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그 역사의 시간이 멈추고 모든 것이 현재로 환원되는 시간이 오늘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오늘로부터 무엇을 기억할 수 있을까, 무엇을 마주할 수 있을까, 또 추출할 수 있을까를 질문해보게 됐습니다. 그저 앞서 언급했던 현명한 소비자 혹은 똑똑한 쇼퍼가 되기만을 바라야 하는가를 묻기도 했고요. 그렇게 어떤 이전에 해체의 대상이었던 대문자 역사를 그리워해보기도 하고, 또 현재의 어떤 균열을 내면서 그것과의 결별을 상상해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뭐랄까요, 어떤 동시대적 욕망과 모순을 이영덕 작가의 역상 조각에 겹쳐보는 것 같습니다. 전시
제목인 순간의 지속에서 알 수 있듯이 역상 조각은 분명 어떤 그 사라지는 순간들 혹은 해체되는 오늘의 시간을 포착하고 물질화합니다. 저는 이 시도를 증발하는 어딘가로 질주하는 혹은 도주하는 찰나를 현재를 포착하고 또 감각하는 시도로 읽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요, 이 내용을 저는 앞서 다른 선생님들께서 이미 어느 정도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래도 좀 설명이 안 됐던 이영덕 작가의 작업 과정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확인하면서 이 내용을 한번 기술해 보려고 합니다. 작업 과정은 흔히 간단히 얘기해서 순간을 어떤 옮겨오는 행위로, 그러니까 일종의 전이로, 혹은 작가의 말을 빌리자면 어떤 그 순간의 트랜스퍼 행위로 말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 과정을 볼 건데요. 첫 옮겨오기는 순간을 포착하고 채취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미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역상 조각은 어떤 특정 순간을 이렇게 사진으로 채취하면서 시작됩니다. 이렇게 조각 제작 전에요. 이제 작가는 주변을 관찰하면서 본인의 시선이 멈춘 상황과 대상을 이렇게 촬영을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영화나 잡지, 온라인에서 이미지를 이렇게 선별하기도 하고요. 다시 말하면 어떤 순간을 이미지화하는 거죠. 여기서 사진 이미지는 일종의 유사 현재로 얘기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요 사진과 관련된 요 논의가 기술이 발달한 오늘날에도 저는 어떤 부분에서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사진의 약속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여타의 다른 매체보다 사진이 실제 순간에 조금 더 가깝게 연루되어 있다는 그 약속이 되겠죠. 요 관련해서 이제 수잔 손탁이 사진 이미지를 순간을 특권화해 놓은 것으로서 그 순간을 간직하고 다시 볼 수 있는 사물로 뒤바꿔 버린 것으로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 역상 조각에서요, 이 수잔 손탁의 인용문을 어떤 사진이 현재를 정확하게 포착했다가 아니라 그것을 순간을 사물로 물질로 뒤바꿔 버렸다라는데 어떤 방점이 찍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작가는 순간을 매개하는 어떤 얇은 물질로 사진을 간주하면서 역상 조각의 주 소스로 이렇게 채택하는 것 같습니다. 순간이 증발하지 않고 물질화되는 시작으로서 사진을 이런 작가가 찍은 사진을 언급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작가는 이 과정을 이것도 좀 개인적으로 흥미로웠던 부분인데요. 요 사진을 찍는 과정을 그러니까 좋은 혹은 관심이 가는 순간을 사냥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냥이 얼핏 들으면 되게 무섭게 들리는데 일종의 관계성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 사냥은 어떤 지배와 피지배라는 어떤 상하 종속적인 관계보다 어떤 반응적인 상호 반응적인 관계에서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다시 말하면 선택하고 사냥하는 동시에 작가의 말을 빌리자면 선택당하고 사냥당하는 일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롤랑 바르트가 사진 이미지의 성질을 이제 설명하면서 어떤 찌르는 듯한 감각이나 배인 상처나 얼룩에 빗대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앞서 이제 인덱스나 어떤 지표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도 비슷하게 역상 조각에서 어떤 사진 이미지는 지표성은 어떤 절대적이라기보다 어떤 상호 관계성 안에서 자리하지 않는가. 그 관계성이 요 순간을 가공하고 해체하고 확장하는 가능성을 마련하는
어떤 그 지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요 관계성은요 이후 과정에서도 좀 확인을 해볼 수 있는데요. 그 작가는 사진을 찍을 뿐만 아니라 요 이미지를 사후에 선택하고 이렇게 가공을 합니다. 주로 이 편집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배경을 정리하거나 그 인물을 실제와 다른 배경에 위치시키거나 특징을 지워서 어떤 익명의 대상으로 만드는 등의 요 편집 과정을 거치고요. 요 한 인물을 반복 다른 배경에 반복 등장시키기도 하면서 조금 다른 상황을 이렇게 만들어 보기도 합니다. 네, 저는 요러한 어떤 작업 과정에서 요 역상 조각이 어떤 전시 제목에서 얘기한 것처럼 어떤 그 순간의 지연과 지속의 여지를 계속 견지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또 이 과정이 실제 조각의 어떤 모티브를 확정하는 이 과정이 어떤 이미지와 그 대상 그러니까 순간 그 사이를 계속 이렇게 왕래하는 어떤 움직임으로 이 과정을 좀 읽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이 사진이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물화된 어떤 이미지 자체 혹은 현재의 어떤 투명한 반영이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역상 조각 역시 그 자체로 어떤 기념비적인 절대적인 지표가 아니라 지시하고 가리키는 어떻게 보면 되게 가소적인 상호적인 어떤 물질에 더 가깝지 않나 그렇게 밝히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다음 과정을 또 볼 텐데요. 네, 뭐 많이들 유추하셨을 것 같은데 이후 과정을 보면 이 흔히 말하는 소조 방식으로 이제 이미지를 입체화합니다. 여기서 이제 작가 분께서는 반입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여기서 부조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 건 이것도 내용이 앞에 나왔지만 어떤 입체 조성의 목적이 이제 다르기 때문이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흥미로웠던 거는요. 작가분께서 부조라고 하면 안 되는데 반입체를 만드는 과정을 뒤에서 만든다 이렇게 뒤에서 만든다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요거는 이제 이전에 발표하셨던 그 내용과 또 조금 겹치지 않나 싶은데요. 저는 요 뒤에서 만든다는 말이 뭘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주형을 빚지만 주형을 빚는다는 행위가 어떤 곧 사라진다라고 하는 것을 궁극적으로 부재하는 물질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지 않을까. 그것이 요 뒤에서 만든다는 표현을 이렇게 쓰신 이유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실제로 이렇게 주형이 만들어지고 이제 점토나 유토로 요 반입체가 이제 일종의 캐스팅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여백 말 그대로 뒷면만을 이렇게 남겨놓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또 한 번의 옮겨오기, 그러니까 또 표현을 빌리자면 일종의 트랜스 과정이 이루어지는 거겠죠. 이 과정을 거치면서 제가 좀 흥미로웠던 부분은요, 요 2차원적인 이미지의 어떤 명암과 색채, 음영의 요소가 이제 사라지고요. 그러니까 그 요소가 어떤 입체, 그러니까 역상 조각 안에서 어떤 음영으로, 어떤 조각의 음영으로 혹은 물질로 대체되는 제가 봤을 때 나름 어떤 중요한 변화를 이렇게 감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물론 이후에 어떤 채색의 과정을 이렇게 거치면서 이것도 앞에 나와서 짧게 이제 간단히 얘기를 하면 어떤 회화적인 어떤 채색의 과정을 거치면서 이 역상 조각의 공간과 상황 그리고 차원이 한 번 더 강조되는 그 과정을 또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 옮겨오기 혹은 이 트랜스의 과정은요 작업에 따라서 어떤 채색이 추가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채색 없이 앞서 얘기했던 그 단계에서 작업이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사실 역상 조각뿐만 아니라 저는 개인적으로 그 작가의 작업을 여러 작업을 어떤 2차원의 이미지와 그 3차원의 조각을 이렇게 횡단하면서 또 여러 물질과 방법을 경유하면서 그 순간을 계속 이동시키고 트랜스하고 조금 그것을 어떤 다른 물질로서 다른 상태로서 인지하고 감각하게 한다고 보는데요. 네. 이런 작업들이 이제 전시장에 가시면 또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다른 작업을 예로 들면 이런 작업들이 있겠죠. 이것도 이제 앞서서 다른 선생님께서 설명을 해주셔서 짧게 넘어가겠습니다. 독일 유학 중에 발표한 작업이고요. 벼룩시장에서 발견한 그 한 장의 사진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제 독일 이제 1920년대 독일 어느 학교의 남학생들의 단체 사진. 이 단체 사진에서 작가는 그 이후에 독일군이 돼서 2차 세계 대전을 치르게 될 이 아이들을 보면서 뭐랄까요? 그 어떤 서로 다른 시간에 혹은 그 역사에 얽혀 있는 그 존재들을 사고하고 그들을 현재로 그러니까 어떤 현재의 물질로 호명하는 이 작업을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저는 넘어가겠습니다. 약간 여기서 그 어떤 망각되는 그 순간 너머로 무언가가 이렇게 트랜스되는 혹은 다른 시간 역사 존재의 층위를 사고하게 되는 어떤 물질을 여기서 확인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이 외에도요, 제 기억이 맞다면 그 선생님 초기 작업 중에 그 사진에 찍히는 순간을 조각으로 만든 작업이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어떤 자료에서 보고 인터뷰에서 본 기억이 있는데 이따가 작가와의 대화 시간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다시 역상 조각으로 돌아와서요. 그 일련의 요 과정들을 거치면서 어떤 특정 순간이 수집되고 가공되고 이 물질화되는 어떤 이 역상 조각 자체가 어떤 그 혼종적인 관계 안에 위치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이 어떤 이 옮겨오기 그리고 이 혼종적인 이 관계성이 어떤 관람에 또 작동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어떻게 보면 이 관람이 일종의 마지막 트랜스 옮겨오기 과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 앞에 선생님께서 이미 그 너무 잘 얘기를 해주셔서 저도 엄청 이렇게 재밌게 들었는데 그 역상 조각을 보면서 관객들은 마치 이거는 그 조선현 선생님께서도 얘기를 해주셔서 좀 재밌었는데 마치 그 어떤 그 네거티브 필름을 들여다보듯이 그 관객들이 그 이미지를 역전시키고 가공시키고 상상하게 됩니다. 반복하면 역상 조각은 어떤 그 모방적인 복제나 대상의 단순 물질화가 아니라 그 자체로 어떤 그 순간을 찌르듯 감각하게 하고 또 당겨보고 역전시켜보고 또 움직여보고 이렇게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조각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당연히 조각은 움직이지 않죠. 움직이는 건 보는 사람들이고 조각은 이미 다 만들어졌고 수정될 수도 없고 움직이거나 튀어나오거나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관객은 거리를 두고 작품을 파악하는 대신에 어떤 이 접촉하지 않나 여기 안에 그 접속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역상 조각에서의 관람이 단순히 본다라는 시각적 행위가 아니라 앞서 그 설명했던 그 혼성적 관계의 일부로 그 표현했듯이 접속하고 접촉하는 게 아닐까 그런 감각적 작용에 더 가깝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그 간단히 마무리하면요, 역상 조각이 그 물질화한 순간이 어떤 그 알 수 없는 상황과 인물 사이에서 역전되고 사라지는 저한테는 영원히 풀리지 않는 어떤 미제 사건처럼 이렇게 느껴졌고요. 아마 그 이유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어떤 그 역상 조각이 어떤 그 순간의 그 기념비적인 기록보다는 그것의 임시성과 가변성을 이렇게 마주하게 하기 때문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떤 그 현시와 해체를 오가는 움직임으로써 혹은 그러한
시도의 물질화로 작가의 역상 조각을 말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순간이면서 순간이 아닌 또 분명한 물질이면서 동시에 신기루처럼 사라지는 형상으로 주형과 모형의 경계에서 편재하는 세계를 드러내는 운동이자 어떤 시간의 가소성을 매개하는 물질로 역상 조각을 이해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동시대에 불가항력적으로 쏟아지는 어떤 그 이미지들, 데이터의 복제물들과 함께 요 직조되는 어떤 시간의 허위성 안에서 그 이 순간을 떼어내고 또 지속하고 어떤 그 여러 관계에 위치시키는 역상 조각을 통해서 어떤 그 증발하는 순간을 조금 다르게 감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이제 그 작가의 대화가 이어지니까 작가의 말로 요 그 제 시간을 끝내 보면요, 역상 조각에서 과거에 현재에 있던 순간이 빈 공간의 자취를 통해 언제나 그 자리에 현재 진행형으로 지속되고 존재한다. 라는 요 말로 끝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